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날을 같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벌써 한 해가 또 다 지나갑니다. 네. 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네.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1번이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자격 취소입니까요? 정지입니까요? 정지 이렇게. 자,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요것도 정지 사유죠. 2번도 X네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O예요, X예요? O가 아니고 X. 그렇죠? 왜 그렇죠? 자격 정지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그래서 X. 보통 문제에서 끝을 보통 틀리게 내죠. 보통은. 근데 앞을 틀리게 내잖아요. 그러면 잘 잡아내지 못해요. 보통 수험생들이.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임시중개시설물 그러면 천막 같은 거, 파라솔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5번 최근 1년 내 중개사법에 의해서 이외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요게 삼진아웃죄. 그렇죠?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삼진아웃죄. 그러면 등록 취소 시켜야 된다. 예? 6번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때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은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따라다니고 승계됩니까? 1년간만 따라다닙니다. 3년간 요게 틀린 거죠. 7번 협회에서 창립총회 할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100명 이상입니다. 원래 창립총회는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죠. 그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이렇게 숫자 물어봅니다. 주로. 8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지회를 설치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지회 그러면 여기는 노원구 지회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장한테 신고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틀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달리 얘기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총회에서 어떤 걸 의결하면 국장한테 보고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통 지체 없이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협회 돈 없어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나라 돈으로 보태줍니다. 국고. 11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급 결정이 떨어지면 3개월 내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3개월은 너무 멀어요. 1개월 내 지급. 12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요게 이제 뭐냐면 시세 조작이에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시세를 조작한 부동산 사장님이죠. 이렇게 되면 교란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7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요거죠. 시세 조작. 근데 이러한 교란행위는
포상금 걸려있는 그 사유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유를 갖다 우리가 기억할 때 포상금은 오늘 또 나오겠지만 양부모 아닙니까? 이렇게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교자가 뭐죠? 교란행위. 네? 교란행위가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이렇게 되죠. 어떤 게 있을까요? 교란행위 7가지가 지금 나온 것처럼 시세를 조작하는 게 있고 9억짜리인데 10억인 것처럼 가짜 계약서 써서 실거래가 신고를 10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깨는 거지. 그러면 10억으로 올라가게 만든 거 사이트에 시세 조작. 그 다음에 단체 중개업소 사장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합을 하죠. 특정 물건은 중개해 주지 말자 이렇게 담합. 그 다음에 피회원업소는 우리 상대하지 말자 담합. 그걸 담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의 영업을 방해하는 게 있죠. 그 업무 방해다 이렇게. 예.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교란행위는 총 7가지인데 부동산 사장님 쪽에서 하는 게 2개. 부동산 사장님의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여회에서 저지른 것이 5개. 그 분여회에서 저지른 게 5개가 이제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특정한 사장님한테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사장님들 높게 좀 광고 좀 해주세요. 9억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압박. 예. 사장님한테.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10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내놓지 말자. 예. 그 다음에 협조 안 하는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방해 놓는다. 광고 방해죄 이렇게 되죠. 5개. 예. 무조건 오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3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벌칙에도 나와. 여기도 나와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벌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칙은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 있냐면 끄트머리에 살짝 있는데 저기 그치 316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재는 316페이지. 응? 자, 316페이지는 여기 지금 보면 수갑차 하는 걸 지금 그림을 해놨어요. 예, 근데 벌칙은 크게는 2종류입니다. 하나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가 또 다른 게 과태료 매기는 게 있어요. 과태료가 이거 약한 겁니다. 형벌이 센 거. 예. 형벌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가 큰 거지. 과태료 매기는 것은 돈으로 물리는 건데 이것은 좀 약한 거고. 예? 그러니까 요 3개가 벌칙이에요. 근데 구체로 들어가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세게 때린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약하게 때리는 게 있고 2종류. 어쨌든 징역 벌금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사형제도는 없습니다. 사형 뭔지 알죠? 사형도 형벌이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없고 징역이나 벌금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경우가 또 2개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2종류. 그러니까 여기 좀 약한 거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지만 꽤 나오고 암기 사항들이 다. 암기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씩 해봐요. 자, 요 중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3학년 3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 3학년 3반 요 칠판에 있는 것들이에요 쭉.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는 과태료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면 과태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약한 것이어서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317페이지 보세요. 과태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먼저 보세요. 그게 317페이지 가보시면 박스에서 보시면 시도지사 나와 있는 칸이 있어요. 위에. 자, 시도지사 옆에 보면 연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이 뭔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창업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에요. 요즘 한참 이제 실무교육 시즌이에요. 보통 12월 달 발표하고 12월 달, 1월 달까지 시즌. 근데 요새는 거의 집합교육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실무교육 말고 실무 강의 들으신 분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끝마쳤는데 그분들도 이 동영상으로 실무 교육을 들으시면서 이제 현장 이제 우리 실무 교육도 수강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창업하시려고 하면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되려면. 그 다음에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이렇게. 근데 실무 교육을 받았다가 2년쯤 되면 연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연수 교육. 그러니까 연수 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제도나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때 받는 교육은 교육 시간이 좀 길어요. 이렇게 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긴데 여기는 좀 짧아집니다. 아무래도. 이거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이 재교육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재교육. 이 사장님하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나 현재 소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2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내용 중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막 확장시켜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록관청 칸에서요.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1번은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할 때 빚이 엄청 많은데 빚이 별로 없는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 꼭 알아두실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세 줄 밑줄 다 그으시는데 지금 우리 보는 부분은 다 밑줄 긋고요. 형광펜 칠해 놓으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 이게 뭐냐면 매물 광고 올릴 적에 허위 매물 광고했다 이 말입니다. 있지도 않은 매물을 광고해가지고 손님들이 괜찮은 물건 있나 보다 해서 전화 오게 만들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팔렸습니다 하면서 이거 말고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물건을 소개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영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흔히 쓰여요. 미끼 매물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 없는 매물. 사람 유도 이렇게 오게 만들려고 이런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까지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실제 시험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다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기억번 정도를 지금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허위 매물 광고다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끼리는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면 허위 매물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제재 받습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지금 칠판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중에서 여기는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시험 출제가 오히려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 앞부분이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 혼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 여기까지를 암기해 보시면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다면 500원 이렇게. 그러면 연자가 뭘 것 같아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예요. 누가? 개공이랑 소공이. 여긴 전부 다 개공 얘기지만 연수교육 안 받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부동산 사장님하고 소공까지도 들어가요. 그런데 공통점은 개공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공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연수교육 안 받은 죄 500과 설은 뭘 것 같아요?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을 잘못한 것은 거짓말 쳐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했지만 근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근거 자료 제시하게 돼 있잖아요. 부당은 뭘 것 같아요? 부당한 표시 광고. 광고인데 법조문에서는 계속 이걸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요? 허위 매물 광고.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이것이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쪽은 나중에 가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건 좀 공부 좀 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여기 훨씬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갈 텐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좀 많은데 거의 좀 다 해보겠어요. 거의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 암기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걸 체크해서 일단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사실은 암기사항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가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볼 때쯤 돼서 10월 말에 시험 볼 때쯤 돼서 그때 완성시키면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암기가 안 된 건데 시험 끝나면 암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암기했던 게 잘 나가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세뇌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재에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중에서 지금부터 밑줄 그으면서 체크를 몇 개 할 건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은 휴폐업 신고를 안 한 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휴업, 폐업 이런 얘기 나오죠. 휴폐업 신고 할 걸 안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앞으로 이걸 100과 이렇게 표현할 텐데 휴폐업 신고 안 한 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제일 끝줄에 보시면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걸어둘 것들이 좀 있죠. 나중에는 암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식적으로 사무실에 뭘 걸어놔야 되나요? 대표적인 게 네 가지나 있지만 자격증하고 등록증 걸어놓는 거에 기본이지. 그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 이것 말고도 2개 더 있지만 어쨌든 자격증과 등록증을 걸어놔야 될 걸 안 걸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과태료 맞았다고 뭐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 그렇게 큰 피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업무 정지나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등록 취소 이런 게.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임. 우리 옛날 배울 때 사무실을 옮기면 신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원구에 있던 사무실을 도봉구로 이전했다. 도봉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한 죄가 또 뭐예요? 백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4번의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밑줄을 그어보고요. 다른 내용보다 이 4번 내용을 별표 치시고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얘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서. 자, 중개사무소 명칭을 쓸 때 법에서 규제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무소 명칭을 쓰면 되는지 보세요. 대박 부동산. 사무소 명칭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다음에 뭐예요? 중개. 요 말이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박 부동산이라고 사무소 명칭을 썼다면 이건 뭐예요? 법 위반이죠? 그랬을 때 받는 제재가 뭐예요? 백과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된다는 뜻이. 하나 더요. 거기 뒤에 이어서 또는 나온 거 있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자, 이게 중개사무실 간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가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쓰고 있어요. 이 사무소 명칭이 제대로 된 겁니까?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되는 거지. 잘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사장님 이름을 써야 돼. 대표 해가지고 김민중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 만약에 사장님 이름을 안 썼어. 그럼 어떤 제재 받아요? 과태료. 약한 거예요. 사장님 이름이 김민중인데 김민석이라고 썼어. 거짓으로.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약한 거예요. 이걸 우리끼리 할 때는 요거 노란 걸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간판 실명제다. 그렇게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을 특히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을 별표. 동그라미 6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중개대상물 광고물에다가 소재지, 연락처, 성명이나 명칭. 명칭이 상호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의 등록번호. 광고물에 이거 집어넣어야 돼. 그런 걸 어렴풋하게 배운 거 기억이 나요. 집어넣어야 될 건데 그걸 광고지에다 그걸 기재 안 했어. 요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도 별표 하시는데 4번보다 동그라미 6번이 더 중요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매체물에다가 광고지에다가 사장님 이름이나 상호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될 건데 빼먹었어.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보다 6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 요걸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광고를 낼 때 광고지에다가 상호를 빼먹었어. 중개사무실에 연락처를 빼먹었어.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광고 낼 적에 거짓으로 광고했어요. 허위 매물을 광고했어요. 광고 내용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00과입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하시는 거예요. 광고 내는데 거기다가 사장님의 성명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 성명을 빼먹었어. 뭐 빼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과인데 광고지에 광고 내는 내용 중에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들어가야 돼. 그 관리비가 원래 10만 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5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적었어. 이것은 무슨 광고죠?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허위 매물 광고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아니고
거짓 광고도 부당한 광고에 들어가요. 그럼 내용이 엉터리다 그러면 뭐예요? 500과. 좀 센 거 이유 아시겠죠? 근데 광고 낼 때 사장님 이름이 빠졌다, 사무실 전화번호가 빠졌다, 이 정도는 뭐예요? 100과고.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기는 아까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아까 개공의 연설이 부당하면 500원. 연설이 부당 표시 광고는 500과지만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처럼 광고할 때 집어넣을 걸 빼먹었다, 누락했다 이렇게 되면 100과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가시면 시도지사 얘기가 나오면서 둘째 줄에요.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 자격증 반납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반납 안 한 죄 그러면 100과다. 기억하셔야 돼.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격증 반납 안 한 죄 그럼 뭐예요? 100과.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반자를 따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증을 반납 안 했다, 반납 안 한 죄는 100과다 이렇게 일단 한번 들어본 걸로 좋게요.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자, 그러면서 319페이지 가시면 핵심이라고 돼 있어요. 별표를 크게 치시고 과태료 요것이 한 문제가 나올 텐데 나올 적에는 사유도 나오지만 이 박스가 잘 나와요. 이 박스가 뭐냐? 과태료를 매기는 사람과 과태료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과태료 매길 때 행정관청에서 먼저 과태료 매기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고. 그걸 여기서 연결시켜야 돼.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매길 때는 상대방은 3명이 있죠.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협회 알아두셔야 돼요. 협회가 과태료 얻어맞을 짓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겨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시도지사 나왔죠. 시도지사 과태료 매기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요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에요. 시도지사 과태료 매겼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연수교육 안 받은 죄가 저질러지면 시도지사가 매겨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든가요? 500만 원 이하든가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은 죄는 500과예요. 액수는 500과인데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그래서 누가 물리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물리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은 누가 될까?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이 받겠죠? 과태료를.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 누구? 현재 일하는 개공이나 소공이지. 보조원은 연수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소공까지 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연수교육을 위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하고 소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액수를 연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박스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왔을 때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기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건데 뭐냐면 바로 자격 취소 당했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지. 자격증 반납 안 한 죄 그러면 뭐예요? 액수는 100과인데 누가 물려요? 자격증 얘기니까 시도지사가 물린다고. 시도지사가 자격증 과태료 물리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요 2개가 핵심. 별표 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있으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거의 99.9%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이 개공이야. 부동산 사장님이야. 그러면 과태료 매길 때 누가 매겨? 등록관청. 상대방이 개공은 과태료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다. 여기 과태료세는 되게 많아요. 앞으로 이제 암기할 건데 누가 매기냐면 등록관청이 매긴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유일하게 개공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매기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공이야. 그럼 무조건 등록관청이 매겨. 뭐든지. 그런데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매기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연수교육 안 받은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아까 위에 연수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500만 원이 과태료 물린다고 그랬죠. 물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의사. 그러면 상대방은 그때 누가 나오죠? 개공하고 서공. 그러니까 개공인데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의사가 물리는 거 딱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등록관청이 매겨. 개공 그러면 누가 물려요? 거의 99.9%가 등록관청이 물린다. 연계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 우리 322페이지 가시면 문제 1번이 있습니다. 골라보십니다. 문제 1번.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답이 그냥 3번이에요. 그냥.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 우리 형벌까지 보고 쉴 텐데 형벌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형벌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여기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됐는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중에서 먼저 323페이지 가보셔요. 밑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3학년 3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323페이지 아래쪽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몇 가지 밑줄 그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사람이 그 유명한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다 그러면 3학년 3반으로 제일 무겁게 처벌해요. 요 사람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리을번하고 미음번 아래쪽에 리을하고 미음번 두 개를 묶으시고, 이게 이제 자 교란행위 중에서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밑줄 다시 가보세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하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얘기한다고요? 시세 조작이라고 해요. 옆에다 그냥 시세 조작이라고 쓰시고 내용을 익히셔야 돼요. 교란행위 중에 하나죠.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미음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에다 동그라미를 쳐버리셔야 돼. 단체.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비회원 왕따 이거잖아요. 요게 담합이죠. 담합. 단체 담합. 요게 교란행위 중에서 부동산 사장님 쪽의 교란행위 두 개지. 그렇죠? 요거 했으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4번은 어떤 거냐? 이 동그라미 4번은 교란행위 중에서 말이에요. 분여회 쪽의 교란행위야. 분여회. 분여회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분여회예요. 5가지 있었죠. 그게 뭐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의뢰를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한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의뢰하지 맙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기억본이 뭐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뭐예요? 제한한다. 못하게 한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는 내놓지 맙시다. 이런 거죠. 많이 읽어주셔야 돼. 시험은 여기 나와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억번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 아, 저 대박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우리 내놓지 말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해요. 자, 니은번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두째 줄 끝에 가시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이게 핵심이에요. 행운 부동산 사장님이 협조적이니까 거기에만 내놓읍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것도 특이죠, 특. 자, 디귿번 한번 읽어보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의뢰를 하지 맙시다 이거잖아. 이하로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내놓지 맙시다 그거죠. 이하 이자. 그 다음에 리을번 한번 읽어보세요. 광고를 방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광고 방해죄? 누구의 광고를 방해할까? 비협조적인 개공의 방해, 그 광고를 방해하겠지. 비협조적인. 안 나왔지만 당연하지. 협조적인 사장님 광고를 방해할 리가 있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지문. 사례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와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잖아. 높게 광고 해달라는 거지. 압박하는 거지. 그죠? 네. 이게 높자를 따서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그 업무 방해 행위가 5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이거 여기 중에 3학년 3반에 들어간 것 중에 무등록 중개업자 했어요. 아까. 그 다음에 다른 거 말고 시세 조작했어요. 지금. 단체 담합하는 것도 했어요. 지금 5개 있죠? 누구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그 방해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로 암기하시면 돼.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특정한 사장님한테는 내놓지 맙시다. 높게 좀 제발 광고해 주세요, 사장님들. 자, 우리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그 다음에 광고 방해죄. 그죠?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가 높이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펄쩍펄쩍 뛰는 방이 있잖아요. 애들. 예.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 어떻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수선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 지금. 툭툭인데 툭툭 그런 뜻입니다. 툭툭 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 방. 그래서 방방 뛰고 있으니 방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방 뛰니까 아이고 어수선해. 업무를 방해한다. 개공의 영업을 방해합니다. 툭툭 높이 방. 이렇게. 앞으로 200번 정도 할 거예요. 200번.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정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것도 암기하는 건데 암기하시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일단 해봐요. 암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324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할 텐데 1학년 1반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상당수 이제 여기 있는데 자, 밑줄 그어 볼게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으셔요. 동그라미 2번, 3번. 요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해 주거나 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격증 얘기입니다. 2번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사람은 싹 형사처벌이에요. 빌려준 사람도 1학년 1반, 빌려받은 사람도 1학년 1반 이게. 빌려주고 빌려받은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걸 양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에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 양자를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빌려줬다, 빌려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것도 일종의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동그라미 3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등록증 얘기지.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도 1학년 일반, 등록증을 빌려받은 사람도 1학년 일반이라는 뜻이지. 둘 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사무실 몇 개짜리? 2개. 노원구에 등록했는데 창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또 다른 동에 또 사무실 하나 더. 이중사무소라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1학년 일반짜리.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사무실이 있는데요. 파라솔 치고 해 또. 요것도 1학년 일반. 네? 네. 한번 읽으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6번. 우리 이거 배웠는데.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나올 때 이게 나왔었잖아요. 비밀을 누설하면. 우리 손님의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다만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거 우리 공부했나요?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그런 거 공부했잖아요. 반의사 불벌죄. 들어본 기억이 나죠? 예. 요게 이제 비밀 누설죄입니다. 우리 중개업소 사장님도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이렇게 누설하면 안 된다 하면 처벌된다는 거지.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이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9번 오른쪽에 10번을 묶으셔요. 이게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게 8번, 9번 오른쪽에 10번. 3개 묶으시고 하나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8번부터.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인데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이렇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거지. 사장님도 아닌데 그러면 이때는 크게 걸려요. 사장님도 아닌데 이런 명칭을 함부로 쓰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의 밥그릇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려면 일단 등록된 사장님이 돼야 돼. 사장님도 아닌데 그거 써가면서 만약에 활동을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태료 정도가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뭐 광고할 때 뭐 좀 빼먹었잖아. 그런 건 봐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광고할 때 좀 엉터리로 광고했어. 그러면 500과. 그래도 그것도 봐준 거야. 사장님 아닌 사람이 하면요.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문 직종은 이렇게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조문을 다 갖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했죠. 잡아가. 법무사 아닌 사람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형을 했죠. 잡아간다고요. 그런 건 형사처벌이라고. 이게 밥그릇 지키는 조문이요. 부동산 사장님의 밥그릇을 지키는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닌 자가 하면 뭐예요? 잡아간다. 1학년 일반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9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어. 이것도 밥그릇을 지키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물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부동산 사장님만 할 수 있지. 부동산 사장님도 아닌데 매물 광고를 올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장님도 아닌데 매물 광고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대표적인 사례가. 시키면? 대표적인 사람이 보조원이지, 보조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과 자기 전화번호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 돈 가지고 광고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사장님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공인 사장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조원 이름으로 야, 너 광고해서 너가 계약하고 그러면 사무실에 50% 입금시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광고 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그 뜻이. 보조원이 광고 내면 어떻게 처벌받아? 형사처벌. 잡아간다니까 그래. 잡아갑니다. 네.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10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이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칭한 거야. 자격증도 없으면서. 이것도 역시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지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감한 사람은요, 진짜 자기는 자격증도 없어요. 명함을 파.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그래서 뿌려. 줘.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의심을 해갖고 근데 자격증 혹시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이렇게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업을 해. 일종의 사기꾼이지. 이 사람도 들키면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사기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해요. 무겁게 처벌한다고. 역시 밥그릇을 지킨 조문이지. 이것도 역시. 그래서 쉬워요. 아닌 자가 뭐 썼다는 얘기 나오면 100% 뭐예요? 그치? 아닌 자가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에요. 네. 자, 저 뒤에 가셔가지고 326페이지에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전부 다 1학년 일반인데 동그라미 4번을 이걸 통해서 알아두세요. 직접 거래는 형량이 셉니다. 직접 거래가 뭐죠? 가게 온 손님이랑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가게 온 손님이랑. 그러면 이 부동산님이 손님이랑 계약하면서 손님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량이 세요. 이걸 직접 거래라고 하죠. 직접 거래는 3학년 3번에 해당된다고. 자, 밑에 있는 2번까지 풀어보세요. 5번은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네. 4번이 좀 생소하죠? 네, 답이 4번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4번을 보려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5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아닌 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학년 일반이지. 5번은 뭐죠?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고 나오죠? 요러면 이것도 뭐예요? 등록증 빌려준 거예요. 등록증 빌려준 거. 양도돼요? 그럼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나중에 가면 4번 배우시니까. 자, 쉬겠습니다.